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시민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40대 남성입니다. 이곳에 이야기를 보내시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 또한 지난 인생에서 그다지 순탄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기회조차 없었고 그저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운이 좋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대로 일상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느낍니다. 왜 남보다 못한 부분이 그토록 부끄럽고 슬프게 느껴지는 것인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최소한에 가까운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끝났던가요? 또다시 가족의 온정 속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여러분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마음을 보이지 않고 참아내는 것은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아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 후 나이든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이였지만 두 분 다 나를 떠나 보내셨던 것인지 나 혼자서 지내야 했는지 아버지는 한창 부모님의 이혼 후에 어린 나이에 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가족의 행복한 기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내 마지막 가족에 대한 기억은 부모님이 매일 싸우시던 집에서 나였고 그런 환경에서 불안한 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좋은 기억이 없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노력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제는 나이를 먹은 듯이 모두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날 떠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매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부모 당신을 그릅니다. 그 단어가 놀랍조참 떠오르곤 했었죠. 문관심하며 나는 할머니를 배더 찾게 되었는가가 이유로 할머니에게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가 대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 이혼 후로는 두 분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서 가끔씩 보러 갔더라도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그저 물품이나 봉투만 두고 빨리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가끔 만나면 아버지는 내가 없는 시간에만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힘든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캄캄한 과거를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버텨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며 집안을 꾸려왔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맺지 못한 채 가정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한때는 행복하게 살았을 테지만 그 미소는 이젠 그림자 속에 가려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서운 존재와 어른들의 의미불명한 얽힌 사정 때문에 물어보지도 못했었죠. 그 순수한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헤매이며 자리를 맴도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더 이상 묵묵히 울어만 보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버텨내고 서로를 지탱하며 힘든 삶을 이겨내야겠습니다. 함께하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할머니,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죠. 할머니께서는 고집이 센 분이셨지만 나는 그런 할머니와 함께만 있으면서 항상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겐 할머니 한 분뿐인데 만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될까라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버지가 나를 챙겨줄 것이란 기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할머니를 챙기고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키우시려고 많은 희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생활비도 아버지가 보내주셨기에
착한 아이가 돈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풍날이 되면 할머니는 하루 전부터 바쁘셨습니다. 한 번에 김밥 대신 맨밥에 반찬을 사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창피해서 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속상해했던 것이 아마도 할머니께서도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며 그 이후로는 매번 김밥을 싸주시겠다고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며 얼마 전까지는 김밥을 싸는 법을 몰랐다고 하셨는데 전차례에는 김밥말이 있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단무지를 대신하여 묵은지를 넣어서 다른 집 김밥들과는 조금 다르긴 했지만 나는 오히려 할머니만의 독특함이 느껴지는 그 김밥이 그리웠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려 했다. 어떤 날 꾸준히 돌보아온 손자니까 저를 인정한 그 작은 신중함의 감사와 공경이 느껴졌다. 할머니께서는 적잖이 동의하실 터인데 시험법의 마음에서 하루빨리 일어나야 하는 일에 쉽게 벅차였기에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이 받은 쓰오가 된 것을 내 손에 쥐어줌으로써 나를 양육한 자기의 사십여 주심이 그것은 골아보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할머니 품 안에서 모자랄 것 없이 양육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행여 할머니가 나를 다치게 하셨으면 나한테서 많은 행복이 빠져나갈 것이고 반대로 그저 두상한 이야기 줄도 없이 계산져 주시 제게 끔찍한 어머니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시 않으셨다. 나는 늙은 어찌든 어깨나 얼굴을 피 연재 돌볼 내뉴가어때요. 할머니 대해 내 꼭 펴이하고 할 때 급한 말로 한누이 떨어질 때는 그것을 바로 말할 수 없었는지 그러다 내 추측은 집에 기생한 며느를 향한 원남이나 상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 두마식 시간주기 거니 나 전거든 누가 대 매래 염난만 니까 염났기 때문이는 각해스어 소고래 안고되네. 개를 죽이시도 굉억에 대하여 도번호를 조기에 연했다는 때살을 들어 할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소식을 기다리지는 않았죠. 할머니께서는 적잖이 동의하실 터인데 시험법의 마음에서 하루빨리 일어나야 하는 일에 쉽게 벅차였기에 할머니는 어린 나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이 받은 쓰오가 된 것을 내 손에 쥐어줌으로써 나를 양육한 자기의 사십여 주심이 그것은 골아보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할머니 품 안에서 모자랄 것 없이 양육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저는 우연히도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뭘 찾겠다고 집안 곳곳을 다 뒤지다가 제가 그만 할머니가 서랍 깊숙이 넣어 두신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적힌 어머니의 새로운 이름과 가게 이름을 보고 저는 어머니가 그 가게를 하신다는 것을 금세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한두 시간만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저는 조금 허무해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의 주소를 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할머니도 그곳을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게 이름이 적힌 주소로 제가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겠어요. 마치 네가 여길 어떻게 왔냐는 그 황당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솔직히 그날 찾아가지 말 것을 하는 생각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어머니 소식이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저는 영욱이에요. 뭐가니까? 영국이라고 하니? 네가 여기가 어떻게 찾아온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한 번은 반겨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당황해 하시며 저를 가게 뒤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영우가 여기는 왜 찾아왔어? 혹시 네 아버지가 보낸 거니? 아니요, 그냥 집에 주소가 있는 걸 보고 제가 혼자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나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으시며 말씀을 꺼내 더군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혼하자 요구하는 바람에 저와 이별할 시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헤어지셨다는 거였죠. 그때 내가 돈이 있니여 디카의 꽃이 있니 어린 너를 데리고 판 한 칸 구할 돈도 없었어. 네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바람에 돈 한 푼 없이 나와서 여태 고생하면서 살아. 딴다 여자 혼자 세상 사는 게 어디 쉽니? 나도 어디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재혼하고
지금은 네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를 데려올 수가 없어. 엄마 날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알고 보니 제가 어머니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살았던 사이 어머니는 버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낳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지도 못하고 소식도 모르고 사셨다는 해요. 대체 무슨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셨나이까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내가 할머니 소래 잘하는 것도 다 아버지 탓이라며 자식 버리고 새 가정 꾸린 당신의 사정을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셨지요. 뭐가니까? 영국이라고 하니 네가 여기가 어떻게 찾아온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한 번은 반겨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당황해 하시며 저를 가게 뒤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네,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께 무엇을 바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어찌됐든 지금 저는 할머니와 잘 지내고 있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영국 씨. 너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고 똑똑해서 잘 알아듣는 줄 알았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좀 준다면 널 데리고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기죽지 말고 혼자 찾아가야 해. 알았지? 어머니한테 사정을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때 나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마침내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생각에 비참했죠. 그 후로는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고 만나고 온 비밀 역시 혼자 지키기로 했어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 난관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20살이 되기 전에 할머니까지 떠나셨어요. 늘 걱정하고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미 고령이셔서 얼마나 살아가실지 걱정돼 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찍 떠나실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드렸고 이관을 하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할머니가 떠난 슬픔으로 아버지를 원망하고 섭섭해할 겨를도 없었지만 명색이 부자지간에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남들 앞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아버지만은 저를 대면하면 하며 표정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비정한 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내드린 뒤 집을 정리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곧 성인이 되고 학교 졸업하는 것도 몇 달 안 남았잖아. 다시 밥붙지를 얻을 형편도 안 되고 이제 할머니도 없는데 앞으로 너도 너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너도 이제 네 갈 길 가라. 아버지의 그 속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 될 날이 코앞에 왔고 내가 떠돌아다니는 아버지를 쫓아다닐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심 할머니가 떠나면 아버지가 나를 챙겨주지 않을까,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아버지가 건너방에서 자신의 혼자요. 가시가 벗어나면 할머니가 아버지 방이 내 걱정을 했다고 한다. 누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거라며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러려고 해? 니들은 영옥 탓도 아니고 해간 잘못이 뭐냐고 계속하세요. 여러 번 말했잖아요. 나가 죽으면 영옥이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고. 그땐 체념할 거야. 이제 나도 간청하고 상관없게 알아. 걱정하면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돼. 어쨌든 저는 뭘 가꾸고 싶어요. 항상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항상 걱정했던 할머니는 나를 보면서 쌓는 아버지를 보고 일타나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내게는 모른 채 지내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도 설마 하며 그래도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진짜로 천상고아가 되었습니다. 가서 찾아 떠나라 하는 아버지의 말에 내겐 무척 그러자 싶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없이는 가는 곳이 없는 신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버지의 태도는 내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슬픔보다는 분노로 변해 날 더 독하게 만들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불쌍한 것인지 어떻게 처음부터 나가 돈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돈을 받지 않고 한숨 돌아가는 날이 오기 전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그때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버리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나는 자존심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살 예정이었는데 왜 내가 빚을 지어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입고 있던 옷 몇 벌과 할머니가 준 돌반지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친구들이 집에 살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찜질방이나 여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해야 했기에 그 동네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도 소식이 없어서 학교에 찾아올까도 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어서 3살 맘에 둬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이 먹었으니 혼자 살아라고 했지만 그런 말이 너무 원통하게 들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로 어머니의 죽음과 부모에 대한 분노 때문에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졸업장을 받고 나서 여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거나 신문을 돌리기도 했고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도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학벌도 없어서 좋은 일을 선택하고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내일 아침이면 생겨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더 걷고 지금은 손이 필요 없다. 그러니 나가세요. 그렇다면 가볍게 제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느 곳에 정착해도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면 어찌 그리 곤혹스러운지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 정착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했고 옮겨 다녀야 했기에 혼자서 물러나 시작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는 가장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왜 일이 힘들 때 그렇게도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도 어쩌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이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버지도 사람을 싫어해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졌는데 부모에 대한 민망함도 줄어들고 먹고 살기 시작한 게 점차 다른 욕심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더 이상도 떠나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 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도 못해 쓰러진 과거를 언급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원하며 욕심이 생겨났다. 돈을 벌어 혼자 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스트레스 받으며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 그러나 매력도 없고 자신감도 부족한 나로서 연애를 할 자신이 없었고 주변에 다가올 만큼 용기도 없어서 결국 혼자 나이만 먹었다. 하지만 우연히 힘들게 일자리를 찾아온 아내란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반했다. 그녀는 어렵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이끌려 나 또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와 2살 차이 나는 현 씨와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아 친해지게 되었다. 서로의 과거를 나누며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모습이 나를 더욱 그녀에게 끌었고 함께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었다. 후에 혼자 아들을 키우는 효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의 남편과 이혼한 후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형제가 없어서 혼자 어린 나이와 힘든 세상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지게 되고 서로 위로해주며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운명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린 나이여서 결정하기 어려웠겠지만 아이가 저를 받아주고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고 5살 난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효원 씨의 결정을 말리기도 했겠지만 재환이의 존재가 선물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의 아이지만 사랑하고 보살펴준다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둘째 생각도 들긴 했지만 재환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몇 년 동안은 그냥 재환이를 보살피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미안해하고 고마워했겠지만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 안에서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나의 가족을 꾸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갑자기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살아온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19살에 헤어져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서로 찾거나 궁금해하지 않고 잊고 살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사건으로 날 찾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날 찾았던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나에게 연락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를 못 냈는지 어쩐지 내가 유일한 가족이라며 나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 전화를 받고 나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서로 없는 척하고 살아온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하자 사정을 잘 아는 아내가 오히려 나를 설득했죠. 지난 세월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는 거잖아. 당신은 그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 서로 나이 먹고 가는데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 결국 아내의 말에 나는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교차했어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는 것 같고 또 불쌍하고 눈물 날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런 게 애증인가 싶어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도 20살까지 걷어 먹여주는 애가 있으니 병원비 나 내주고 올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그냥 모른 척 두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갈 곳 없다는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제게 아내가 두말할 것 없이 모셔오라고 해서 참 고마웠었죠.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들어서 유해지신 건지 오랜만에 만난 자식이 좋으신 건지 같이 살게 된 뒤로 전에 없이 다정해지시더군요. 모르는 사이에 손자도 생겼다며 나와 꼭 닮았다 좋아하시고 며느리가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헉, 우리 영욱이가 처복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쁜 아들도 없고 참 행복해 보이네.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어떻게 사나을 궁금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서 참 다행입니다. 미안하다. 영우가 내가 다 미안해 됐어요. 지난 얘기에서 뭐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 안 했으니까 잘한 게 없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도 저희랑 지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재환이 한테도 할아버지 생기고 좋죠. 그래. 앞으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만해주세요. 손주와 며느리가 잘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갑자기 다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쏟으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많은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내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하셨다. 처음에는 잘해주시던 아버지가 언젠가부터 아내를 괴롭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치 불량 시어머니처럼 아내를 꾸짖는데 전 너무 참고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버지가 제게도 이유 없이 타박하고 심지어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요청해주신 한국어로의 번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요. 당신은 우리가 뒷전을 쫓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도 고통스럽다며 재훈에게 더 상처받지 않도록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안금이나 재산 분할 안 받고 조용히 이혼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저는 방치된 사이 어찌 이혼 정리가 끝나고 혼자 마음을 정리한 건지 아내는 스스로를 떠나보낼 준비만 하면 좋겠다고 합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서 남은 선택은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합의 이혼은 정말 쉬웠어요. 한 달도 안 되어 호적 정리가 끝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는데 그날 아버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했다. 지금부터 새 장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죠. 남의 자식을 기르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죠? 라고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죠.
왜 다른 사람의 자식을 가르는 것을 평생 모를 줄 알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지 않았던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평생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에서 알게 되었죠. 그것은 평생 알지 못한 미련한 일이고 그런 여자랑 함께 살았다면 내가 언제 배신당하고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나 재혼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대체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버렸습니다. 손자 며느리를 예쁘다고 하던 분이 갑자기 손자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죠. 예전부터 제가 알아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재원이와 집사람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도 왜 그럴까요? 내 옷을 더러워하셔서 그럴 것이라 생각했어요. 내가 고른 사람인 재원이야 내 아들이자도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져선 안 될 거라고. 아버지가 뭘까요? 그게 다 너를 위해서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튀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밖에 소원 안 하는 거야? 늦게까지 알게 된 이유로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겐 핏줄이 아무 의미자도 아니었나 봅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 이혼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여기서 떠나주세요. 아무리 떼어도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요. 이젠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했지만 후회가 됩니다. 그땐 아버지께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처절한 노인을 쫓아보내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로움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하다고 생각됐어요. 처음부터 혼자서 다 할 줄 알았기에 외로움도 모를 줄 알았죠. 가족이 없다는 느낌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내와 아들을 너무 그리워했고 함께 있던 집도 너무 커 보였습니다. 가게도 버티기 힘들어졌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가족이 없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지만 빚은 갚아야 했기에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도 무서웠고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중년이지만 먼치킨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빠야 힘든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전만 바빠도 괜찮았기에 일에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배달을 하러 전처가 살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찾아주셔서 놀라기도 했지만 전처가 나를 부르기 위해 지정 배달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어도 돈을 더 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툴러지도 바쁜 삶을 살았어요. 전 아내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당신께 전할 말이 있어서 문자나 남겼는데 답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불러야 했어요. 미안해요. 그냥 당신께 미안해서 뭐라 해야 할지도 몰라서 답을 내지 못했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답장을 못해서 미안해요. 여기까지 온 김에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잠깐만 집에 들어와 줄래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서 답장할 용기도 없었던 제게 이렇게 어렵게 이름을 부르는 아내의 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만나서 뭐라 할 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제게 할 말이 있다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재환 위엔 뭐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씀드려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했어요. 전 아내의 집거실에는 제가 쫓아달린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전 아내는 당황하며 뒤돌아 나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여기 와서 이야기 좀 들어봐. 나는 너한테 들을 말이 없어. 할 일이 없다면 그냥 갈게. 영우야, 내 말 좀 듣고 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말도 못하고 상처만 주고 그 만에서 너한테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데 용기가 없었어.
사실 영우가 너는 내 친구라고 아버지로서는 그동안 내게 냉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를 평생 동안 미웠고 원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환이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나를 그러그러한 당신처럼 느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혼인 생활에 투영했을 것이다. 남의 아이를 키워봤자 자신의 처지와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나를 걱정하면서 더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었지만 결국 이혼까지 이끈 아버지를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좁은 마음은 저 혼자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아버지로부터 모든 얘기를 듣고 사과를 받은 아내는 세계에게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신도 자식 키우면서 알잖아요. 아버님께 재화가 나눠봐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비록 잘못된 방법이더라도 아버님은 다 당신을 위해 그러신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외면하셨지만 써도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님이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시는지 알 거예요. 결국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날 우리는 모두 모여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만이 아닌 돈 벌기에 가정을 소홀히 했었다는 것을요. 어렵게 시작한 두 번째 삶인데 이렇게 상처를 받을 필요 없이 차분히 하려는 것이죠. 나는 무시당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여 아내를 직접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나를 벌주는 생각으로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덕분에 아내를 다시 만나고 나는 아내를 다시 놓치기 싫어졌습니다. 몇십 년 만에 알게 된 진실로 인해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이혼 취소라는 것이 있어 우리처럼 재결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되었고 나는 아버지를 모두 용서하고 그동안 나를 자식처럼 여겨주신 은혜를 갚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염치가 없다며 혼자 지내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들과 함께 살자는 말에 용기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빚만 남긴 가게는 온 가족이 들러붙어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했고 나와 아내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두 힘을 보탰어요. 혼자용 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또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재환이 얼마 전에 학교에 입학했고 우리에게 둘째가 생겼네요. 둘째는 딸인데 아들과 딸 하나씩 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직 살 날이 많고 걱정할 일도 많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려울지 몰라도 가족이 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외롭고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혼자 참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니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수다스러운지 물어볼 때 그 말들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제 속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